안녕하세요. 노을부 교수의 뒤죽박죽 사회학 시간입니다. 광주에 친일 잔재 청산 TF가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그게 광주니까 되기도 했지만은, 민족문제연구소 내지는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광주에 왜 이렇게 친일 흔적들이 많느냐,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 광주 공원에 가면은 윤웅열 그 대한제국 시절에 전라남도 지사를 했던 관찰사를 했던 윤웅열 윤치호의 앱입니다. 전라남도에 곳곳에 가보면은 그 윤웅열의 공적비가 사방군데 있어요. 근데 광주공원에도 한가운데 또 이근호 저 그러면서 을사오적인 정미 칠적인 이제 이근택의 형입니다. 이근호도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사람 공적비가 광주공원에 권율장군 뭐 이런 그 좋은 분들 비석 가운데 같이 서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친일파들 공적이고 찬양을 하고 올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백일지구, 백일초등학교, 백일로 들어보셨죠? 김백일이라고 광복군을 아니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던 일본 간도 특설대 장교입니다. 문학에는 김찬규라는 이름인데 해방 후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숨으려고 이름을 김백일로 바꿔요. 그러다 어쩌다 다시 이제 국군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초대 보병학교장이 됩니다. 그래갖고 보병학교에는 사격장도 있어야지 되고 그 상무대에서 가까운데 그 소위 이때까지 불렀던 백일지구란데 백일 사격장이 있어요. 보병학교 사격장인데 그걸 백일 사격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죠. 그래갖고 김백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6.25 때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았더니 별짓 더 했을랑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친일의 행적은 묻혀있고 독립군 잡으러 다니던 토벌대 출신인데 박정희는 그 밑에 간도 특설대였고 백선엽이도 그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찬양을 해갖고 백일지구 백일초등학교, 여기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에 이국은 대표랑 우리들이 다 같이 이건 말이 아니다. 어떻게 광주에서 민주, 인권, 평화, 의향의 광주에서 이런 것들을 역사 청산하지 않고 놔둘 수가 있느냐, 쉽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시민들이 동의를 해서 100일로 길 이름 바꾸려면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해야지 돼요. 관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고 100일 초등학교. 와, 이런 환장할 일이죠. 그 앞에 100일 지구로 소위 그 100일 지구라는 데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100일로는 독립로를 이름을 바꾸려고 했더니 광주에 다른 곳에 독립로가 있어. 같은 이름 못 하니까 학생 독립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 그런데 이제 100일 초등학교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학부형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묻고 또 학생들 묻고 선생님 여기를 물었는데도 이것을 중간에 어떤 당시 교장 선생님이 미적미적해요. 왜 그랬는지 내가 잘 몰라. 친일파 후손이었는지 친일을 좋아했는지 그냥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자꾸 미적미적을 하면서 이름을 안 바꿔요. 시민들을 바꾸자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다시 시민단체가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회의에 최종적으로 이게 바꿉시다 하는 게 결정하는 회의에 이제 저도 들어갔어요. 제가 좀 싸납잖아요. 그래서 뭘로 할 것인가?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서 모임 성진회, 그 장재성 선생이 회장이었고, 우리가 흔히 학생 독립운동을 그 나주역에서 멀크댕이 재패갖고부터 싸움해갖고 그 감정으로 일어났다고 자꾸 폄하를 하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독립운동이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불똥이 거기서 튀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얼굴에서 멀크댕이 잡힌 것이 얼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그 성진회 이름을 따서 백일이라는 이 더러운 부끄러운 이름을 지우고 성진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친일잔재 청산 TF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광주시의회에서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내가 이름을 밝힐 거예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정심이라는 그 봉선동 출신의 시의원이 교육위원장인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왜 광주는 이렇게 친일 잔재가 이렇게 사방지가 있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에 나온 시 측에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시장은 어디 갔는지 국장이 대신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 의회에서. 잘한 일이죠. 여하튼 의회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고 나중에라도 길이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친일잔재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 TF를 만들겠다 해놓고 약속을 안 하고 미정미정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그럼 언제 하냐 자꾸 조사거렸거든요. 언제 할래? 빨리 해라. 그랬더니 2017년에 처음으로 친일잔재 전수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무슨 광복회 지부장, 또 뭐 역사 교수, 역사 선생님, 뭐 이런 사람, 뭐 민족문 연구소 대표 어쩌고 그렇게 막 그 TF 위원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던가 봐요. 그 인물을 갖고 뽑은 게 아니라 나이로 그런 걸 뽑더만요. 갖고 위원장이 됐네. 근데 이제 위원장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워메에게 날개를 달아볼 재미가 있어갖고 그냥 그 형식으로 불려간 위원회가 아니라 하고 싶었던 위원회라 그냥 가갖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대부분 이제 관에서 하는 위원회란 게 그때 한번 하고 말거든요. 그때 한번 하고 없어져 버려요. 시한부로. 이것은 아니다. 이게 일제 잔재, 친일 잔재 흔적들이 다 찾아져 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이 위원회는 계속 돼야 된다. 그 시에서는 신용만 하려겠는지 밀고 가본 거죠. 전체 위원들이 다 찬성하고 그래서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원들이 언제 다 조사를 하고 댕길 수가 없어서 교육대학의 김덕진 교수를 중심으로 한 친일잔재 전수조사 그 연구팀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줘갖고 보고서가 2019년 1월에 나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친일잔재에 대한 보고서가 관의 이름으로 처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해 8월 8일 날 광주공원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공덕비랄지 동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죄문을 세우고 일제 통치 식민 통치 기간에 만들어졌던 무슨 방공호 동굴이랄지 광주공원 계단처럼 일제 신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데 대해서는 이건 일제 식민 통치의 흔적입니다 하고 안내판을 세웠죠. 그 이제 그 해 다 못 세웠어요. 왜냐면은 준비된 예산이 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 광주 송정공원에 가보면은 지금은 금선사라고 조계종의 그 절로 쓰고 있는데 그 본당 건물이 일제가 쓰던 목조 신사 건물 그대로 원형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사를 갖다가 재활용해 가지고 그대로 간판만 붙여서 불교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안내판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웅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제 신사의 배전이었습니다. 배전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손뼉을 치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기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일제 건물의 모습이라고 시옷자 모양 앞쪽으로 길게 나오고 뒤쪽은 좀 더 짧은 이 모습 역시 전형적인 일본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생긴 나무 아미타불 탑입니다. 원래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글자에는 한국 신민서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암송하게 했던 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제비라고 저는 그건 단제비가 아니고 이건 일제 흔적입니다 하고 안내판을 세우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 근데 그나마 그 탑이 전형적인 일제 총원탑 모양입니다. 위에서 보면 바닥은 정사각형에 위로 올라가서 뼈주고 끝에 가서 이제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판 세우고 이건 흔적입니다 하고 만들어놔서 이제 붙였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보고서에 어떤 것이 또 나와요. 아까 말했던 김용주, 이때 그 친일 행위자들의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민족문정고에서 나온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그 공적비나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김용주는 그 당시까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전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완전히 검증된 사람들만 올라 있었는데 김용주는 그때 자료가 좀 모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갖고 민족문정고에서 이 사람은 친일인명사전 개정판에 올라갑니다 하고 딱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올라가 있는 건 똑같고, 그래서 그 흔적들의 그 동상에다가 여기도 이제 추가한다. 그래서 아까 그 TF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명분이 또 만들어진 거죠. 저 광산구에 가보면은 백선 바오로 집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인데 이 백선 바오로 시설이 뭐냐면은 간도 특설대 출신 백선엽의 이름에서 따온 백선입니다. 흰 백자에 선할 선자,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보면 백선엽이 무엇을 했다는 게 다 있어. 근데 이제 수녀님들은, 착한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서 좋은 일 하고 있는 데만 생각하셨는데, 이 유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선엽이 땅을 기증해가지고 무슨 사유지를 기증했다는데 넘고 뺏어서 했는지 원래부터 지가 갖고 있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백선엽이 관련된 것이니까 여기다가 단죄비를 세워야 된다. 지금 카톨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선엽을 지워라. 백선을 지워라. 하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요구고 역사의 요구고. 근데 아직 그거는 하면서 좀 망설이고 있는 거 아마 곧 해결이 될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밝혀졌거든. 지금도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어디 가보니까 이것은 석등이, 이건 일제 모양 그대로네. 이런 것들이 석등이랄지 성물들이, 탑이랄지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일제 강점기에 있다 보니까 석공들이 그때 많이 이렇게 만들던 그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식의 비석이나 공덕비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드던 데다 위에 머리를 이렇게 무겁게, 되게 무겁게 세워놓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의 비석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삐쪽은 일본 총호탑 모양으로 막 만들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비석 모양인 줄 알고 석공들은 죄도 없이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광주 시내에 있는데도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학교 내 친일잔재 전수조사, 교육청에 TF가 만들어져서 아까 교가가 어쨌느니, 학교 안에 무슨 기념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광주1고 교정 안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기적했다고 장학금 장학기비가 있어요. 장학을 기록해서 이제 모양이 일제 총원탑 모양이에요.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총원탑 모양이 광주1고에도 있다 해서 또 가봤더니 거기에 돈을 기부했다 하는 사람이 지정선이라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이 친일파입니다. 갖고 친일파가 돈 낸 것이구만 하고 또 찾아서, 그래서 이제 광주1고 교정 그 장학기비 옆에 안내판을 세워놨어요. 자,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한 이 친일잔재 전수조사가 교육청, 뭐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충청도 교육청 어디로 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경기도 어디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작업을 하면 작년에만 해도 조사 보고서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데 한 15억 정도를 썼다면 돈이 크고 돈이 많은 도라 이거하고 쓰는 규모가 달라요. 광주는 해도 역도 안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이 돼 있어서 자, 민간에서 아니면 지역단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친일자재 청산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또 정리해 나가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걸레를 자꾸 빨면은 한 번 빨아갖고 물이 맑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 자꾸 빨면 어째 맑은 물 나오죠? 몰강물. 걸레를 몰강물 나올 때까지 빨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씩 둘씩 했던 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행주로 쓸 수 있을 만큼 빨아버려야지 걸레도. 그렇지 않겠어요? 친일 공적비,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석등, 동상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알고 나서 꽃갱이 들고 나 파는 사람도 있었죠. 아까 윤석열이 공적비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망치갖고 윤석열 이름 깨본 사람도 있어요. 일부 깨졌어요. 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맨 처음에 한 이야기 뭡니까? 일제 조선총독부 중앙청을 부숴버렸잖아요.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유형의 것은 부수거나 없애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리 옮겨놨으면 됩니다. 광화문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기가 좀 그랬으면은 저리 옮겨서 이사를 시켜놓으면 되죠. 해체해서 다시 복원해 놓으면은 그 자체가 우리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을 후대의 교육용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공덕비다 이런 것도 우선 기본으로는 꽉 꽃갱이 갖고 때려 부숴보고 쇠망치로 때려 부숴보면은 꽃갱이로 망치 쇠망치로 때려 부숴보면은 시원한데 우선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하는 흔적이 그 자리가 없어버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후세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다닐 때 아, 이런 우리 역사에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고, 좀 목포나 군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이라고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놔둔 게 아니라 역사물로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문화재고 남대문이 국보고 국보로 남겨둔 게 아니에요. 역사물로 그 경찰서도 놔두고 그 뭣도 조선 총독부 건물도 놔두고 다 그러는 것인데, 김영삼 대통령 좀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사람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보긴 했을지 모르지만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유형의 것은 언제 부숴도 부수는 것은 마지막에 할 수 있어요. 뒀다가 1000년 뒤에 부숴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부숴버린 것은 복원이 어려워. 대신 무형의 것들, 서정주 문학 행사, 무슨 김동인 문학상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요. 서정주 문학상 없어졌어요. 그 동아일보에서 했던가 조선일보에서 했던가 둘 중에 하나가 해요. 하나는 동인문학상은 오고 이제 그것도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문인들이 열심히 나서서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행사에 아까 뭐 박달재에 이게 반야월에 이게 노래 비도 세워놨는데 한대판 세워놨지만은 반야월 음악제랄지 마산 가면 조두는 음악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애는 거죠. 이제 무형의 것들은 기념 행사 이런 것은 없애면 되는데 기념물은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안내판 세우고 단제비 세우고. 대답이 됐을까요? 고맙습니다.